안녕하십니까, 윤기자의 맛집 여행TV의 윤기자TV 윤기자입니다. 좀 길죠? 오늘은 저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나라인 저번에는 제가 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행을 가시면서부터 또는 또 거기서 무엇이 문제고 또 무엇이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캄보디아도 태국 옆이기 때문에 한 5시간 반 정도 6시간 정도 가셔야 됩니다. 항공 노선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빨리 가실 수도 있고 늦게 가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 차이는 불과 20-30분 차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장이 속도를 좀 빨리 내면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늦게 하면 또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간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 가시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많이 가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베트남에 이제 나트랑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가시는 거고요.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곳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과거에 킬링필드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잔인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과거에 저같이 안경 끼고 학자, 선생, 하여튼 머리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처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시기를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관광을 가시면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서 있던 그림, 사진, 유골 이런 것들이 있는 전시해 놓고 있는 곳을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돼서 이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노후된 나라냐면요, 공항에서 비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시게 되면은요, 보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도착 비자라고 해서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비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권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돈을 주면 비자가 나와요. 시간이 길면은 30분, 짧으면 2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걸 단축하기 위해서 급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인당 $1나 $2를 주면 여권하고 사진하고 그 다음에 경비를 이렇게 주면요, 걔네가 바로 여권을 주는 게 아니고 호텔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그 다음날 여권이 와 있죠. 이제 비리,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아 먹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이제 수석 밟고 짐만 찾고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출국할 때도 공항에 있는 관계자가 와서 몇 명, how many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요. 몇 명이냐 이래서 이제 20명이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그래서 1인당 20명이면 20불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줄 안 서고 그냥 쭉쭉쭉쭉 빠집니다. 도장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돈만 주면 이렇게 바로 통과가 되는 시스템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컴프레임이 걸려서 아마 그게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엔 제가 캄보디아를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급행 비자가 있어서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고 가시면 요즘 저가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그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휴양이라고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앙코르왓이라는 유적지를 보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3박 5일 일정으로 가시면 기껏해야 호수 톤네찹 호수라는 곳을 구경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색깔은 지저분하죠. 거기서 수상가옥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색깔도 투명하지 않고 그냥 흙탕물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배를 타러 가는 그 시간도 거기 그 장소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지저분해요. 막 그 생선 냄새 나고 막 이래서 굉장히 그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거기 캄보디아 애들이 한국 관광객이 오면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1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진값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여행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다 한국 분들이 막 이렇게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손주 갖고 이러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안 주시는 게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또 한국 분들이 또 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을 주다 보니까 걔네들이 학교를 안 가고 거기서 이제 국어를 하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캄보디아에 가시면 좀 뭐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식당이나 이런 게 그 미숙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거 먹거리에 불편한 상황은 없죠. 대신에 이제 좀 덥다 보니까 걷는 게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캄보디아 여행을 하시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걷는 시간이 많고 덥고, 그래서 이게 그 일찍 투어가 끝나면 호텔에서 뭐 좀 쉬시거나 호텔 내 풀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는 2번 이상은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야간에 이제 밤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호텔에 계시는 건데 여유로운 일정은 있죠. 그리고 그 캄보디아를 가시게 되면 뭐 거리가 굉장히 그 번화가가 짧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뭐 술 한잔 하러 가신다든지 뭐 이럴 때는, 옛날에는 평양식당, 북한에서 운영하는 평양식당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남북관계가 그때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못 들어가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뭐 솔직히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할 만한 식당이 없어요. 식사가 끝나면 이게 문을 닫기 때문에 같이 간 일행들끼리 호텔 내에서 뭐 술 한잔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풀장에서 뭐 얘기하고 간단하게 맥주 정도는 드실 수 있지만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이드랑 같이 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왜냐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그 범죄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캄보디아는 자유여행을 안 가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키지나 인센티브로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제일 패키지로 가시면서 걱정하는 게 옵션이잖아요. 옵션. 근데 밤에 뭐 특별하게 옵션 할 것도 없습니다. 마사지인데, 마사지는 아마 한 번쯤은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앙코르 유적지로 한 번은 볼만한데, 근데 그 이상을 보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 좀
아깝죠, 경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앙코르 유적지라는 그 유적지가 굉장히 가이드가 이야기를 잘하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관광지로 손꼽히는데, 요즘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가항공도 가는데, 물론 저가항공 항공료가 싸기 때문에 저가로 가시는 거고요. 거기 가시면 호텔도 그렇게 고층인 데가 없습니다. 좀 노후된 호텔들도 많고, 이래서 좀 적당히 주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서 마사지는 뭐 괜찮은데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옵션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을 뭘 드신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조금, 그래서 요즘은 가시는 게 캄보디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가십니다. 거기서 한 이틀만 그냥 딱 짜여진 틀에 움직이면은 다 보죠. 그리고 바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이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사실 캄보디아, 태국은 육로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5시간을 가는데 방콕으로 안 가고 바로 캄보디아에서 파타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오래 버스 타고 이용하시다 보니까 위험도 좀 힘든 것도 있고요. 이왕이면 항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 뭐 저렴하게 가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버스로 이용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을 이용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캄보디아 저가항공을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굉장히 노후된 비행기인데다가 승무원들의 승무원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뭐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가다 상품 중에 캄보디아 항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비행기 그 날개에 거기에 굉장히 먼지가 많은데도 그걸 청소 안 하고 비행기를 띄우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캄보디아 항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는데, 이왕이면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캄보디아를 여유롭게 여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3박 5일 똑딱 인천 캄보디아 시엠님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고, 캄보디아 공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고, 그 다음에 좀 낮에는 좀 걷느라고 힘들긴 하지만 저녁 때 여유롭게 친구들이나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녁 때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굉장히 여유로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가이드하고 또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좋고, 자세한 거는 제가 2편에 캄보디아 2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나고 알차게, 그 다음에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고 맛집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라는 얘기는 뭐 여러가지 여행 상품들이 있지만 너무 저렴한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비싼 것도 굳이 가시면 말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상품 가격으로 여행을 가시면 굉장히 좋은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 추천을 드리자면 저가항공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6시간 정도 가다 보면 기내 서비스도 받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식사가 없습니다. 저가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컵라면을 팔긴 하는데 김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무지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컵라면만 줍니다. 그래서 조금 그 경비를 아끼려고 가시면 이게 여행인지 힐링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여행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추천합니다. 제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떤 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실 때에는 이왕이시면 좀 제대로 된 경비를 주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여행을 좋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캄보디아 항공은 될 수 있으면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그 가이드로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정말로 느꼈던 건 굉장히 저렴한 상품은 호텔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가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캄보디아 2탄에서는 좀 더 재미났었던 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일, 이런 거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아직 뭐 좋아요와 구독, 이거는 제가 그 핸드폰에서 바로 항상 방송하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액면 모니터 화면 그대로를 나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윤기자 TV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면 좀 현장감 있게 방송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그냥 주저리 말만 떠들어대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송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캄보디아 2탄 윤기자와 떠나는 여행, 이것이 좋다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